18세기 유럽에서 화이트 골드라 불리며 금만큼 귀했던 도자기.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고 만들어진 시대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어 도자기 수집가들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세트로 가졌을 때보다 한 조 한 조 가졌을 때 행복감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조 갖고 그 다음에 또 한 조 갖고 그거에 대한 매력에 빠지면서 이렇게 많이 수집하게 된 동기도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의 한 호텔에는 독일 마이센 도자기 3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수집한 도자기. 그중 18세기 중엽 제작된 달 항아리는 대표 전시품이다. 이거는 2007년도 봄에 뉴욕 크리스티에서 모시고 왔는데, 이거는 저희 개인의 컬렉터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유출된, 다시 모시고 온 계기가 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내 생애 나의 분신 같은 다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개발하고 사람들과 호흡하며 변화해온 도자기. 현대 도자기는 풍부한 감수성으로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전통의 무한한 변주를 거듭하는 현대 도자기의 세계를 만나본다. 영국 코널 세인트 아이브스. 영국 현대 도예의 아버지라 불리는 버나드 리치. 그는 이곳에 유럽 최초의 일본식 오름 가마를 짓고 수공예 공방을 만들었다. He brought Eastern pottery to the West. Pottery as a craft had died out in England, Britain, at the West really, with had been killed by industrial processes. And Bernard saw that in the East it still survived. They regarded it as an art form, and he thought he'd bring it over to England and revive the craft of pottery. 일본 민예 운동가 야나기 무네요시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도예의 길을 걷게 된 버나드 리치. 그는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면서 동양 도자기에 심취했다. 영국으로 돌아온 버나드 리치는 동양의 도자 기술을 서양의 도자기에 접목시켜 동서양이 융합된 그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장식은 간결하고 도자기의 실용성에 주목했던 버나드 리치. 그가 추구했던 미감은 한국 도자기와 잘 맞았다. Oh yeah, he was very inspired by Korean pottery. He had a lot of Korean pots around his house in his collection. He was trained in Japan, but I think like all Japanese potters, they understood that the craft really came from Korea. I mean, their craftsmen originally came from Korea. Which wasn't there previously, presumably, withstand the shock treatment of things like 현대 도예가 나아갈 길은 조선 도공의 길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도자에 깊은 애정을 보였던 버나드 리치. 그는 조선 백자와 분청사기의 소박함, 자유로운 선에 영감을 받았다. 버나드 리치의 기법과 도예 정신은 이곳을 찾는 현대 도예가들에 의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버나드 리치에게 영향을 준 야나기 무네요시는 조선의 공예품을 좋아해 일본 도쿄에 미녀관을 열었다. 그가 수집한 조선 민중들의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다. 솔직하고 자연스러우며 과장이 없는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야나기 무네요시가 심취했던 것이다. 버나드 리치가 나는 행복을 안고 돌아간다는 말을 남기며 영국으로 가져온 달 항아리 한 점. 이 달 항아리는 국보와 보물을 포함해 전 세계에 남아있는 20여 점 가운데 하나다. Qui ne sont que des globes blancs mystérieux, un peu imparfaits, mais justement qui, par leur forme ambiguë, nous font rêver de perfection, nous font penser à la lune, nous font penser à beaucoup d'autres signes de méditation. Donc ce sont vraiment des œuvres qui recherchent pas seulement une poésie, mais aussi une sorte de dépouillement, d'espace libre pour la pensée. Et dans notre monde, c'est très précieux. On aime beaucoup retrouver ces choses qui nous apaisent l'esprit et qui donnent de la place pour le rêve, pour la pensée, pour la sensibilité. 그동안 한국 도자기는 독특하고 고유한 개성을 인정받았다.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 도자 명품전. 한국 도자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은 문화 강국 프랑스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Cette production coréenne, évidemment, on ne peut pas trop simplifier, il y a des choses très différentes au fil des siècles, mais il y a quand même une constante qui est cette recherche d'une sorte d'harmonie calme, d'équilibre, de quelque chose de très pur, très dépouillé même. Et je crois qu'aucune production céramique n'est allée aussi loin qu'en Corée. 작가 알랜드 보통도 달 항아리가 품은 겸손의 미덕을 강조했다. 한국의 자기 기술은 중국에서 전해져 고려 시대 때부터 발전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한국. 고려 청자를 시작으로 조선 분청자와 백자로 이어져 꽃을 피웠다. 조선의 백자는 고급품을 생산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대량 생산이라든가 서민들의 필요한 그릇을 다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행해 왔고 산업적으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조선의 백자는 조선인의 심성에 맞게 아주 소박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는 한국 도자기의 중심지다. 해마다 4월 말 5월 초가 되면 도자기 축제를 열어 도자기 도시의 부활을 꿈꾼다. 경기도 광주는 조선시대 왕실 자기를 제작하던 국영 도자기 제작소 사홍원 분원이 있던 곳으로 이 일대는 여전히 한국 도자기의 메카로 손꼽힌다. 조선시대 400년간 고급 백자를 생산하던 사홍원 분원은 일본산 도자기에 밀려 1884년 민영화되고 서서히 역사 속으로 저물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등 순환의 역사를 겪고 주춤했던 한국 도자산업. 1950년대 말 도예가들이 이천 일대에 모이면서 다시 불씨를 지폈다. 이들은 전통에 기반한 작품을 만들면서 도자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전통 문양의 바탕을 두고 실용적인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 김판기. 그는 빗살무늬 토기에서 영감을 얻은 독특한 청자 작품과 백자들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 우리 도자기의 존재감을 알려왔다. 그동안 한국은 우수한 도자 제작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세계 시장과 접촉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머물러 단절돼 있었다. 유럽이나 일본의 도자기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후원이나 환경도 조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고 과장 없는 한국 도자기의 독창적인 미감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도자기는 불이 가져다준 선물이다. 불의 혜택을 받은 도자기는 의도하지 않은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매번 떼면서 느끼지만 이 가마를 개요를 할 때 가장 흥분되고 기대되고 또 내가 의도한 대로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서울 인사동의 도자기 가게. 조선시대 한복의 색과 선을 맵시 있게 표현해냈다.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도예의 한 분야로 제작했던 도자기 인형. 오주현 작가가 8년간의 노력 끝에 한국의 개성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그 한국의 미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은은히 나오는 그런 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복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거를 인형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도자 인형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미를 좀 느끼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50년간 전통 자기를 생산해온 광주유. 도자기의 대중화를 위해 생활자기 시장에 뛰어들었다. 광주유의 대표적인 생산 라인인 꽃문양, 백화용문. 광주유가 자체 개발한 분청토를 이용해 전통 제작 기법으로 만들고 있다. 전통 문양을 계승 발전시킨 디자인으로 현대 트렌드에 맞게 변형해 도자기 대중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제는 음식도 우리 한식도 많이 개발되면서 다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이제 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도자기와 매칭이 되고 가치를 따라오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가 우리 도자기가 한번 새로운 어떤 꽃을 피울 융성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최근 집밥 등 요리 열풍이 불면서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음식의 완성은 그릇이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그릇은 음식을 빛나게 한다. 요리 트렌드는 주방용품의 매출도 끌어올렸다. 또 하나의 매력 산업으로 떠오른 도자기. 우리 식탁은 세계 도자기들의 열띤 경쟁 무대가 되고 있다. 국내 주방용품 시장 규모는 5조 원. 이 가운데 수입 도자기가 60%를 차지한다. 다양한 디자인과 색으로 승부하는 유럽 브랜드와 저렴한 중국 도자기의 공세로 국내 도자기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의 대표 도자기 회사들은 경영난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덜 씹는 것 같고 식탁이 좀 화려하고 이뻐요. 주로 어디 거 가지고 계세요? 뭐 우리나라 것도 많고 저쪽 상신리 뭐 도예촌 뭐 그런 종류도 많고 폴란드도 많고. 현대 도자기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식기의 기능뿐 아니라 장식용으로도 이용된다. 예전에는
왜 액자 같은 거 걸고 그다음에 뭐 인형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집안을 꾸미셨잖아요. 도자기로 해서 장식장에다가 이제 하나의 인테리어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계 시장의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중국. 많은 도자기 회사들이 유럽의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여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는 도자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도자기 제작에 앞서 3D 모델링을 통해 가상으로 만들어보고 3D 프린터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3D 프린팅은 소품종 다량 생산에 적합해 도자기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차세대 공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조상 제작은 1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더화의 전통이다. 전통의 신기술을 접목해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도자 기술을 보유했던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운명이 바뀌었다. 조선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만든 자기는 일본 재정에 적지 않은 활력을 가져다 주었다. 일본은 소비자들의 기호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도자기 수출 시장의 강자로 군림했다. 그렇다면 일본의 현대 도자기는 어떤 상황일까?有田焼って今まで三様式といいまして家計門様式、鍋島様式、小今様式とあるんですが、その様式があるからゆえにですね400年間続いてきたと思うんですね。で有田ポーセリンラボはですねそれをちょっとまた新しいですね有田焼の様式が作れないかと思って今やっております。 아리타 도자기 업계는 도조 2, 3평이 가마를 연 뒤 100년마다 한 번씩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그 때문일까? 아리타 포슬린 랩은 전통적인 이마리 양식은 지키면서 색과 문양에 변형을 주었다.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찾고 있는 것이다.デザインはですね本当400年続くいいデザインでもありますし有田焼と皆さんこれを見てすぐ有田焼というふうに、日本の方認識するんですがその有田焼を特徴づけているデザインですのでこのデザインは生かしたままですねなんとか、今のライフスタイルに合うようなものができないかとして考えて作ったのがこういうの有田ポーセリンラボのこのジャパンシリーズになります。 아리타 포슬린 랩은 유행의 중심 파리에 판매점을 내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본 국내 시장의 위축을 헤쳐나가려는 의욕적인 경영 방식이다. 변화와 경쟁의 한복판에 기꺼이 뛰어든 것이다.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영국 포트메리온. 웨일즈 북부 작은 마을 포트메리온에서 아버지 기념품 가게를 물려받은 수잔이 도자기를 팔면서 유명해졌다. 이후 스토크온트렌트로 자리를 옮겨 1960년에 도자기 회사를 설립했다. We were the first company to really encourage and market the mix and match concept, where at home with Botanic, everybody's plate has a different flower. At the time, everybody's plate in other patterns would have the same motif on. So that was a very different approach. It was unique, and it gave Botanic a collectability to the consumer that perhaps no other pattern had had. 포트메리온에는 창업 당시 개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도자기 시리즈 토템 패턴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모방을 하자 새로운 디자인 개발이 필요했다. 창업자 수잔은 디자인을 고민하며 찾아낸 것이 식물과 꽃에 관한 일러스트였다. 보타닉 가든은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1972년 탄생한 것이다. 60년이 되지 않은 신생 회사가 세계적인 인기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보타닉 가든 같은 혁신적인 소재 때문이었다. Which I think is another reason that we are slightly different to other companies, where the design area perhaps is lower down the management than other parts of the business. With Portmeirion, the main board here put design and product development almost at the top of the importance list of what's good for the business. Yes, we're always developing new designs. We're always looking after our favourite botanic garden. That's just a given. But we're developing patterns continuously. 포트메리온은 2009년 전통 있는 로얄 우스터와 스포드를 인수했다. 포트메리온 공장에서 이들 브랜드를 함께 생산, 판매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개발했던 독일. 모방에서 시작된 자기 제조 기술은 디자인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예술 도자기로 불리는 로젠탈. 많은 예술가들과 협업하면서 디자인의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Salvador Dali, einer der namhaftesten Künstler des 20. Jahrhunderts, konnte auch von Rosenthal gewonnen werden, Entwürfe zu tätigen. Und während seiner Entwurfstätigkeit hier hat er speziell ein Geschirr geschaffen, das nicht in den Verkauf gelangt ist, sondern das er nur für seine Frau Gala gefertigt hat. Und hier im Museum sehen Sie einmalig eines dieser Stücke, eine Kanne der Form Suomi mit dem ganz bekannten Uhrenrelief, wofür Dali ja überall bekannt ist. 앤디 워홀, 베르사체, 헨리 무어 등 유명 예술가들과 협업한 로젠탈은 예술가를 앞세운 마케팅에 성공했다. 이러한 로젠탈의 창의적인 경영 방식은 많은 도자기 브랜드에 영향을 주었다. Die deutschen Hersteller arbeiten seit Jahrzehnten mit anerkannten Künstlern und Designern zusammen.
Es ist für sie ein Lebenselixier geworden, diese Zusammenarbeit zu pflegen, auf diese Weise die Kreativität und die Innovation, die in den Köpfen dieser Kreativen steckt, für das Porzellan nutzbar zu machen. Es ist der Ehrgeiz, jedes Jahr mit etwas Neuem zu kommen, immer wieder neu zu überraschen, immer wieder, ja, wie soll man sagen, Highlights im Porzellan auf den Markt zu bringen und damit auch die Käufer zu begeistern. 많은 도자기 업계가 예술가들이나 디자이너들로부터 영감을 수혈받고 있다. 이제 도자기는 기술 집약 산업을 넘어 예술 집약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18세기 자기 소재를 알아내기 위한 전쟁은 오늘날 디자인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중부 리모주는 1765년 고령토가 발견되면서부터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던 리모주는 프랑스 도자기의 실리콘밸리로 통한다. 리모주의 대표 도자기 회사 베르나르도. 공장 안에 박물관을 열어 베르나르도의 대표 도자기들을 전시하고 있다. (150년의) 전통을 간직한 베르나르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자기를 변화시켜왔다. En 1900, on faisait de l'art nouveau, on faisait de l'art déco dans les années 20. À chaque fois, on a suivi un petit peu les grands styles. Donc, c'était du contemporain, et c'est toujours du contemporain ce qu'on fait. On essaye aussi d'entretenir le patrimoine porcelainier français, puisque nous sommes la plus importante manufacture et nous avons une responsabilité historique par rapport aux 250 ans de porcelaine française. Et puis également, nous nous sommes toujours attachés à suivre les évolutions technologiques. La technologie peut permettre de faire progresser la qualité, de faire repousser également les possibilités de création. 베르나르도는 연간 200만 개의 제품을 생산하여 7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한다. 세계 유명 호텔과 왕실 등에서 사용된다. 프랑스의 살아있는 유산 지정 기업으로 선정되어 품질과 브랜드 권위를 인정받은 베르나르도. (1년) 매출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 프랑스 최초의 터널 가마를 도입할 만큼 도자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 Mais je crois que le plus important, c'est que jamais mes prédécesseurs n'ont dérogé avec les principes de base, un peu l'ADN de l'entreprise, qui est ne pas transiger avec la qualité, donc toujours essayer de produire une porcelaine la meilleure possible et rester toujours très proche du monde de la création, des artistes, des designers, de tous ceux qui font avancer notre métier et qui permettent à ce matériau qui est très ancien de vivre en permanence au gré des évolutions, des tendances, voire de la mode. 베르나르도는 독창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협업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과 변화와 혁신을 일궈나가고 있다. 오랜 협업은 베르나르도가 프랑스 도자기 회사의 명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예술가들의 영감과 창조적 긴장이 하얀 자기 위에서 생동한다. 디자인 강국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 가장 도자 산업이 뒤처져 있던 나라였다. 과연 도자기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1873년 설립된 헬싱키의 디자인 박물관은 핀란드 디자인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핀란드는 지나치게 기교를 부리지 않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 최근 한국에도 이러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이른바 북유럽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The power of design in Finland comes from the love for simple forms, for geometrical forms, and the adaptation to design. And also the love for the Finnish pure nature, and the same kind of simple forms can be found in the nature where many of the Finnish designers get their inspiration from. 도자기 역시 견고하면서 실용성을 갖춘 북유럽 자연의 느낌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세계 도자기는 모방과 창조를 거듭해오면서 기술 평준화가 이루어졌다. 현대 도자기 시장은 개성 있는 디자인과 품질의 경쟁이다. We see that there is a very big trend of buying more quality than just volumes. Especially young people, they prefer to buy less, but they buy high quality, and they want their items to be functional, but also beautiful. 철제 농기구를 만들던 핀란드의 국민기업 피스카스 그룹은 2007년부터 본격적인 도자기 시장에 뛰어들었다. 웨지우드, 로얄 코펜하겐, 이탈라 등 굴지의 도자기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외형을 키워나가고 있다. 각 브랜드의 특성을 살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I got one from Lenny also. I just wanted to mention. Yeah. So if you're buying something, you want to have a meaning and a connection. And of course, through the kind of aesthetical values and the desirability comes the emotional contact. And then you keep the products and you give them to your children and your grandchildren and so on, so that you, in a way, also cherish the products. So if it's only really, if you feel that it's, in a way, just normal everyday thing that you find a bit even ugly, then you don't have that kind of connection. Yes, so I think the emotional connection. 피스카스 그룹은 인수한 도자기 회사들이 갖고 있던 기존 유통망이 커다란 자산이 되었지만 보다 큰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연구 개발과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피스카스 그룹의 아라비아 센터에는 통합 생산 공장과
연구소, 아울렛, 그리고 알토 대학이 들어서 있다. 한 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이른바 산학협력 클러스터의 장이다. I think the modern customer also, it's not only about the money and costes, it's also about the senses and the heart. And tomorrow's customer have an attitude. And if you have a kind of an interesting background and the story, what I think we have in the design field. So that's the future for also be creative manufacturers. In other hand, you have to compete with the modern technologies and all that kind of stuff. 유럽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 박람회 파리 메종 오브제. 도자기들이 그 중심을 이룬다. On voit les tendances, on voit de grandes nouveautés parce que Maison Objet est un salon extrêmement créatif. On trouve beaucoup de nouveaux artistes très créatifs où on peut, dans certains cas, mettre en place des collaborations. 그릇은 음식이 입는 옷이다. 시대에 따라 옷의 유행이 변하듯 그릇의 유행도 빠르게 변화한다. 메종 오브제는 도자기의 유행을 미리 선보이는 곳이다. On quitte un petit peu la céramique traditionnelle pour donner un visage moderne. On met des couleurs qu'on ne voyait pas, on met des formes qu'on ne voyait pas. Par exemple, ces bouteilles ou les assiettes qu'on voit derrière nous, ce sont des choses qui sont très inhabituelles pour la céramique. Ce sont des inspirations qui viennent du monde du textile. Ce sont des choses très décoratives, très modernes. Avant, on faisait des céramiques qui étaient vraiment beaucoup plus sobres, beaucoup plus brutes. Et aujourd'hui, on essaie d'apporter quelque chose de rigolo en plus. 올해 21회째를 맞는 파리 메종 오브제. 판매자는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이고 소비자들은 새 상품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개성의 경연장이다. 시장과 소통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접근하려는 노력은 창조를 향한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おそらく私たちが進んでいくとするならば、ここでしかできないもの、私たちしかやらないもの、例えば世界の一流品と言われているものを見ますと、全てローカルブランドなんですね。あるいはベネツィアのボラノ島のグラスにしてもそうですし、ペルシャ絨毯にしてもそうでしょうし、世界の中で一流品と言われているものは実は全て徹底的なローカルなんですね。自分たちの持っているその美しさの根源、その一番核心源は何なのかというところをしっかりと踏まえて、そしてその魅力をローカルなフィールドでですね、とことん突き抜けていくと、その突き破った壁の向こうにインターナショナルがあると思います。 한국의 도자기는 독창적인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일본은 조선 도자기를 갖고 싶어 전쟁을 일으켰다. 도자기 전쟁은 자기 기술을 일본에 이식했고 잠든 유럽을 깨웠다. 21세기 유럽 도자기는 과학의 힘과 예술성을 더해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전통에 안주하고 변화와 혁신에 뒤처진 한국의 도자기.
세계 시장에 매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힘은 우리 안에 있다. 잠들어 있는 창조성을 깨워 예술의 숨과 혼을 불어넣어야 한다. 우리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용할 때 미래 여정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